조국혁신당 신장식 당선인 그리고 원내 부대표 겸 원내 대변인 그리고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이규원 대변인이십니다. 전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역임하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 대변인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고 그리고 이규원 대변인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 신문지상에서만 뵀는데 예. 저희가 처음 출연하신 분께는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예. 말씀 듣고 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부터 조국혁신당 대변인 겸 검찰 독재 조기 종식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 모두 공당의 이제 대변인, 원내 대변인 이렇게 맡게 되셨는데요. 심 대변인께서는 지금 네. 상임위는 정하셨어요? 아직 상임위를 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뭐 지원은 각 당선인들로부터 1지망, 2지망, 3지망을 이렇게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상임위 결정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비교섭 단체잖아요. 저희들이 원내 교섭 단체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상임위 결정은 교섭 단체 대표들 간에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섭 단체 그 당선인들은 의원들은 네. 자기가 가고 싶은 상임위를 못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회찬 대표입니다. 아, 예전에. 예, 원래 2004년에 갔을 때 재벌들이랑 싸우겠다 해서 정무위 지원하시고 보좌진들도 정무위로 다 꾸렸어요. 네. 근데 당시에 두 당이 네.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아우 연 먹어봐라 할 뻔했네. 큰일 날 골탕 뻔했네. 좀 먹어봐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법사위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 생활을 시작을 하셨고 화려하게 그때 등장하셨는데. 저도 법조 가족입니다. 뭐 네. 서울구치소에서 얼마, 청주교도소에서 얼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맞아.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무위나 환노위 뭐 이런 쪽을 원래는 사실은 법사위나 네. 그 과방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은정 당선인이 네. 차교군, 조국, 신장식 이렇게 넷이 있는 데서 저희들 법사위 박은정 굉장히 당선인. 박은정, 임은정이란다. 저기- 은정이 하도 많아서 참고로 임은정 검사님 저희 구독자세요. 그러시구나.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임 검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법사위 치열하겠네요 했더니 박은정 검사님께서 네. 실력대로 가는 거죠. 한마디. 그래서 이건 세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세다. 예. 그다음에 과방위가 네. 조금 저희들이 제가 보기엔 조금 이상하다. 하나 과학기술하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정보통신이 같이 예,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언론, 그러니까 방송 쪽하고 과학기술 R&D와 언론 개혁을 같이 해야 되는 곳입니다. 말을 하자면. 어려워요. 이상해. 예. 근데 우리 이혜민 당선인 같은 경우 나는 R&D 예산이 네. 깎이는 걸 보고 미국에서 편도 티켓 끊고 한국으로 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과방위를 주장하기가 아니 방송 관련해서 언론은 진짜 전문가신데. 그래서 네. 제가 뭐 전문가일 건 없고 그냥 피해 당사자일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언론 관련돼서는 이혜민 당선인과 모든 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2배다. 네. 저와 이혜민 당선인이 같이 하겠다. 근데 저는 당에서는 가장 싸움이 크게 벌어질 곳으로 가달라. 네. 보내달라. 아니 당에서 그렇게 가달라.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무위나 환노위 네. 정무위 가서 재벌들이랑 싸우고 싶기도 네. 하고 환노위 챙기고 싶은데 네. 제일 싸움이 치열한 곳으로 가달라 이렇게 법사위로 얘기를 가야 하셔서 되겠네. 거기는 박은정 검사님이 잘 싸울 거니까 비교섭은 둘이 또 못 가요. 한 명씩밖에 한 명씩밖에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정무위나 과방위 또는 정무위나 환노위 또는 네.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당이 배치해 주는 곳 가야 된다. 예. 네. 당의 명을 따르겠다. 네, 뭐 당인이니까. 근데 어디 가든 잘 싸우실 것 같아요. 아유. 왜냐하면 현안이 너무 지금 뭐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만 보더라도 현안이 너무 많아서 어딜 가든 이슈는 차고 넘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나온 길에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뭔가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 수사에 협조는 하겠다. 또는 최해병 특검법 뭐 조건부라도 수용하지 않을까 기조였어요. 그런데 싹 다 거절한 셈이 됐습니다. 오늘 뭐 도하 모든 언론 조간 신문들이
두 특검 모두 거부했다 이렇게 일면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규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저도 뭐 당사에서 그 대변인단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네. 시청을 했는데요. 네. 뭐 예상대로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대가 없다 보니까 네. 뭐 딱히 실망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제가 그 보면서 네. 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네. 네. 그 안데르센이라는 그 동화 작가가 쓴 네.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님. 그리고 뭐 요새는 잘 많이 안 쓰는 말인데 네. 눈이 멀쩡한데 잘 못 보는 청맹관이 아. 이게 다 그 원인이 뭔지를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데 네. 혼자만 모르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3년이나 더 남았는데 네. 이거를 좀 인내하고 감내해야 되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네. 신선하실까 예. 착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역주행하면서 네. 정책 방향은 옳은데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되네. 왜 자꾸 사고가 나지? 아. 라고 하는 예. 방식이에요. 예. 지금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정책 방향,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데 예. 아이고 방향은 옳은데 제가 소통이 부족하니 소통하는 척 해드릴게요. 네. 이런 거 아니냐. 방향을 바꾸라. 그렇죠. 근데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더 뭐 세세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네. 지금 뭐 의료 이런 거나 최근에 이제 그 라인 사태나 이런 걸 보면 네. 무정부주의자인가 검찰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무정부주의자 아닌가 대통령이. 아, 그러네. 예, 국경이 없어요. 그냥 우리 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어요. 어제 제가 외신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게 미영푸일 딱 그렇게만 질문권을 줬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뭐 무슨 자유자재로 질문권을 주었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김수경 대변인 책상 위에는 기자 얼굴과 각사 이름과 질문 배정 내용이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다 짜놓은 거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 지난번에 한 번도 없었다 하니까 한겨레 하나 껴놓은 거고요. 조중동 가운데 최근에 세게 정부 비판을 하고 있는 동아 빼버렸고요. 지상파 중에 MBC만 질문권을 안 줬습니다. 예, MBC만 뺐더라고요. 예, MBC만 딱 뺐어요. 예. 그리고 보면 특혜도 있어요. 조선일보만 2번 줘요. 신문조선, TV조선. 종편에서 채널A, JTBC 질문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좀 더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일종의 찬스 개념으로 TV조선 한 번 더 챙겨주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꼼꼼함. 많이 연구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하나 근데 어제 나온 내용 가운데 팩트 체킹이 좀 필요한 대목이 있어서 제 이규원 그 전직 검사시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 피의자였는데 호주 대사 임명 왜 했냐, 출국 금지 알고 있었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거든요. 그랬는데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하는 정부기관에서 알지 못한다. 그거 알면 유출하면 형사처벌이다. 그리고 소환하지 않는 사람을 출금 거는 경우는 잘 없고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오랫동안 수사 업무를 했지만 이렇게 2번 연속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았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출국금지 관련해서 또 우리 이규원 그게 대변인이 하신 말씀이 이만희 많아요. 사건의 주인공이세요, 이분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가 네. 출국금지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국내에서 거의 최고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금 전문가.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도 뭐 수사 많이 해본 입장에서 네.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출국금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 초기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이렇게 아주 빨리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네. 좀 이게 주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하고 나서 뭐 그 무렵쯤에 출국금지를 그 전후로 한 것 같은데 그거를 몰랐다는 게 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출국금지도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인사 검증도 1차적으로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인사검증단이 법무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몰랐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적어도 장관은 이렇게 네. 또 부서가 다르고 설사 뭐 약간 뭐 칸막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은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좀 주요 피의자 이게 그리고 단순 고발건이 아니라 네. 그 초기부터 수사 초기부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그 언론 등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그냥 단순 고발의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뭐 네. 임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관련해서 이게 사실인가 해서 뭐 여러 갈래로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법무부에서 주요 인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검증하는데 과태료, 범칙금, 세금 체납, 예. 출입국 관련해서 문제 특이사항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가지고 당연히 보고하고 민정수석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정수석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일종의 이제 대통령실, 과거에는 BH 보고자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고 관련해서 전직도 검사장 출신 제가 정치인에게 여쭤봤더니 출금은 원래 해제할 때 알려주는 거야. 누가 아니 출금 먼저 해놓고 당신 출금됐어야 하면 누가 수사에 협조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알기가 힘들죠. 통보 예, 유예를 하기 예, 때문에 알기가 힘들지만 적어도 그 인사 검증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예. 체크가 됐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 대통령이. 아니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도 하고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도 최종적으로 주체잖아요. 예. 그럼 법무부 안에 예. 무슨 뭐 왕자의 게임에 무슨 얼음 장벽이라도 각 부서 간에 칸막이를 그렇게 쳐놨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기자회견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 국민 또는 공무원들은 최소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 평범한 검사들 다 아는 내용을 대통령이 이거 뭐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그분께서 어떤 뭐 팩트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가장 이 초보적인 그 출금지를 놓쳤다면 네. 만약에 그 일부러 뭐 그게 아니라 놓친 거라면은 그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거죠. 네. 국가 그러니까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 장벽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자의 게임 야인이 넘어들지 못하게 하는 500km짜리 장벽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네, 신 대변인께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난번에는 명품백 받은 게 KBS 대담 신년 대담에서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아버지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은 모양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있다. ING를 썼어요. 현재 진행형. 정말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게 박절에서 현명하지 못함으로 이제 박절하지 그러니까. 못해서 현명하지 못해서 예. 박절과 현명의 뜻이 이런 것인가 그러니까요. 되묻게 되는데 예. ING 사과잖아요. 네. 사과하는 예. 중 예.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예. 사과란 말을 처음 썼다를 그게 보수에서는 그러니까요. 보수 예. 언론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로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근데 예. 사과 드리는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과도 그러니까. 하는 중이다. 예.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예. 저건 진심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땐 뭐냐면 지금 스페인 그 갔다 온 이후에 네. 김건희 여사께서 예.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죄송합니다. 예, 예, 스페인이 아니라 예, 네덜란드 예. 갔다 온 이후에 바깥 예. 출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게 사과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크게 사과하는 중이야. 내가 이렇게 근신하고 있고 내가 인스타에 사진도 안 올리고 내가 말도 안 하고 있고 내가 그냥 관저에서만 불러서 남편 좀 족치는데 남편만 좀 관리를 하는데 대변인님 조심하십시오. 예. 대변인이십니다. 네, 예. 관저에서만 뭐 예. 아니 이건 뭐 보수 언론에서도 관저 예. 정치 안 된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얘기했으니까 예, 예. 내가 그저 관저에서 남편하고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과지. 내가 이렇게 길게 사과를 했으면 니들이 이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넙죽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받았다며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사과했다, 대표는 사실 그걸로 이제 저는 못 들었는데 그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거 됐고 사과로 됐고 그 최혜병 특검으로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사과 드리는 중이다. 사과 네.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저 네. 말이 뭐지? 한국 어법에 안 맞는데 사과를 처음 언급했는데 네. 하니까
본인들은 지금 예.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과 중인 거예요. 어. 네덜란드 이후에 계속 사과하고 있다. 계속 우리는 벌써 5개월 넘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됐지. 언제까지 계속 사과를 하라는 거야. 이런 정신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사태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6월에 중앙아시아 3개국 그 스탄유들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등. 네. 여기 이제 순방이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가시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이만큼 했으면 네. 갈 때도 됐지. 갈 때도 됐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사과도 드리는 중. 예. 사과도 하는 중인가 사과도 드리는 중인가 드리는 뭐 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과 그거는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야 말로 해야 사과야.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니들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사태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예. 근데 저희는 뭐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검사들은 혹시 이런 말 자주 씁니까? 사과 드리는 중입니다. 뭐 이런 표현. 그게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지금 오다가 보니까 뭐 네. 동아일보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옆구리 찔러 절받기. 뭐 약간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재밌는 표현이던데 네. 사실 이게 의혹 수사가 시작이 된 지 4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태 사과를 안 하고 버틴 것 자체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사과는 국민께 하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이게 사과의 진정성을 과연 납득하실 수 있을지 사과로 평가를 하실지 네.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그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2번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를. 저와 가족에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치 공세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샅샅이 털었잖아. 근데 나온 게 없잖아. 근데 또 계속 이걸 가지고 사과하고 문제를 삼고 기어이 특검을 가겠다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기소 처분을 하세요. 그러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만큼 했는데도 안 나와서 불기소 처분을 해야지 왜 안 하는데요? 그러네. 왜 안 하죠? 진짜. 왜 안 하는 거예요, 검사님? 아, 죄송합니다. 대변인님. 저도 이게 그 회견 보면서 네. 이게 좀 황당했던 게 이게 뭐 미국 검찰에서 수사를 했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네. 사실 그 수사를 그 뭐 빡세게 이른바 좀 속되게 표현하면 빡세게 받았다는 그 기간 동안 네. 그 대통령은 일국의 검찰총장이셨고 그 던지고 나간 다음에는 대권 후보셨지 않습니까? 네. 수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검사들이 좀 그것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모가지가 하나인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치도 네. 보고 네. 솔직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스타일이 조금 독특하시니까. 네. 예. 제가 단적인 예를 좀 하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네, 말씀을 네. 드리면 예.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가 이제 게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징계위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논의하고. 예. 외부위원들도 한 반쯤은 들어가는데 검사들도 한 서너 명 들어가거든요. 예. 대부분 뭐 검사장님들이 들어가십니다. 네, 네. 예, 그 정도 급이 돼야 예, 예. 뭐 그런 징계를 다루시겠죠. 예.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예? 왜요? 저는 그때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었거든요. 예, 외부기관 파견 근무 중인데 예. 아무래도 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뭐 저는 무슨 의미로 이게 검사장도 아닌데. 평검사고 또 외부기관 파견에 가 파견에 가 있는데 있는데. 근데 원래 들어가야 될 분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다 무서우니까 쫄았어요. 와, 대박. 저한테까지 차례가 오는 겁니다. 세상에. 예, 저도 뭐 이러저런 이유로 예. 뭐 고사를 하긴 했는데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선배들이 막 일종의 막 돌고 피하다가 이경 돌리기. 검사님한테 예. 폭탄 돌리기네. 진짜. 제일 좀 둔해 보이는 선수를 이렇게 좀 섭외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예. 뭐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그게 네. 당시에 그 검찰에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네요. 에피소드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예. 검사장들인 그 징계위원들께서 그러실진데 네.
수사팀은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예, 좀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이 얘기 어디 가서 하신 적 있으세요? 뭐, 방송에서? 오늘 처음 하시는 방송 거예요? 자체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단독. 야, 단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장들이 징계위원을 서로 피하고 돌려막기, 폭탄 돌려막고 네가 가라 하와이 막 하다가 평검사이고 외부 파견 나가 있던 이규영 검사까지 네가 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전화가 왔었다. 그 정도로 윤 무서워. 총장을 두려워했다. 아, 대단한 권력이었다. 왜냐하면 그냥 네. 그 징계 주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예. 복수를 하잖아. 그분은 내내 뒤끝이 정말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이성윤 검사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며칠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피가 어제도 전에도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예. 본인이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유지하기 도이치모터스 예. 뭐 이런 거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 자체의 수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네. 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거든요. 네. 예. 10시에 오세요. 그거 물어보시면 되겠네. 그거 10시에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 되겠네. 여쭤보겠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 윤 대통령이 예. 뭐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예. 혐의가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할 때마다 똑같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예.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참 비겁한 선배들 많이 보잖아요. 저럴 수가 있나? 검찰도 예외가 아니군요. 아니 뭐 솔직히 이해는 되죠. 예, 이해는 되죠. 예, 피하고 싶죠. 내가 피하고 싶은 잔이라면 피하고 싶죠. 이제 그런 정확하게 그런 게 뭐 드러나네. 조직에서 어떻게 그 이후에 네. 대접을 받을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진짜 탈탈 털고 뭐 처절하게 수사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정작 수사하는 검사는 예. 핵심 수사 대상자인 그 김건희 여사. 얼굴도 못 봤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예. 그러니까 얼굴도 그분 못 봤죠. 얼굴도 못 봤죠. 소환 조사도 없었죠. 서면 조사도 없었죠. 서면 조사는 한 번 서면 조사는 정도 한번 했어요.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서면 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일종의 좀 답을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예. 이 사람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궁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뭐 이게 부인을 하거나 뭐 그건 아니에요라고 예. 하면은 어떤 증거나 어떤 다른 분들의 뭐 진술 같은 거를 갖다 이게 대면서 그렇죠. 맞지 않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해가지고 진실을 추구해 찾아가는 과정이 수사인데 네. 서면 조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질문이 한 100개를 갖다가 되게 열심히 네. 써가지고 질문지를 보냅니다. 예. 근데 질문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질문 한 3개만 써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주면은 네. 서면조사 받은 겁니다. 세상에. 그건 요식인 거죠. 그러네. 예. 예. 사실상 조사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받은 거죠 검찰 입장에서 한 번 받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게 공개 소환 거부하고 사실상 서면 조사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요식행위로 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진짜. 아니, 그러니까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4년째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피의자라는 게 사실 대단히 불안정한 지위입니다. 예. 맞아요. 컴퓨터에 죄사건이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하나 예. 잠을 편하게 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인권 침해입니다. 네. 빨리 결론을 내려줘요. 내려줘야 됩니다. 네. 결론을 제가 내려야 돼요. 지난 이번 주에 영등포 경찰서 조사 받고 왔거든요. 아. 명예훼손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정말 갑자기 배가 막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에 이 수사가 걸려 있으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잠도 안 오고 박지원 전 원장에 따르면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우울증 증세가 생기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다 갑자기 깹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예. 그렇죠. 사실은 조사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김학의 사건으로. 뭐 14번 받았습니다. 14번 조사를 14번. 와. 조사만 14번. 소환 조사만 14번을 받으셨다고요? 야, 변호사로서는 정말 저런 피고인을 만나면 정말 미쳐버리겠네. 피의자를 만나면 14번을 조사를 조사를 안 받아 보시는 게 앞으로도 좋겠지만 네. 14번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요. 정말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진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면 이제 새벽별을 보고 그거 14번 한 거지 않습니까? 같이 간 변호인께 정말 숭고하죠. 야, 진짜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실의 문이 빨리 열려야 되고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정말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신 대변인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기자가 특검법 그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 특검법 거부할 거냐, 거부하면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사실상 VIP 경로서를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내용이 있다. 뭐냐 이렇게 했는데 뭐 엉뚱한 얘기를 막 해요. 당시 내가 크게 꾸짖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당시 최일병이죠. 수사 전이니까 순직 소식을 듣고 이거는 본인이 전화 통화했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사실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그러면서 뭐 대민작전 하더라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질책성 당부를 한 적이 있다. 질책성 당부는 또 뭐예요? 그리고 아마도 기소될 사람도 이제 앞으로 재판에 넘어갈 거고 진상규명 할 거라고 믿고 수사하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 봐주고 책임 없는 약한 사람 뒤집어 씌우고 이거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동문서답에 네. 그 적반하장인 거죠. 일단 동문서답을 한 거고요. 네. 그렇잖아. 네. 그 왜 임성근을 기소 범위에다가 넣느냐, 네. 수사 범위에다 기소 범위에다 넣느냐, 이것 때문에 경로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네. 내가 대민 작전 잘하라고 사람 그 사상자 나오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했다. 네. 질책성 당부는 네. 뭐야 또? 그러니까. 앞뒤 다른 얘기들을 네. 막 갖다 붙인 건데. 네. 여튼 이건 동문서답이죠. 피해가기 한 거지. 논점 일탈. 네. 이거 동문서답이고. 네. 그 다음에는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황은 네. 결과적으로 그 대통령이 야 이거 빼라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다 그 정황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시를 했다라는 네. 식으로 정황이 모두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증과 물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만 남았어요. 근데 그거 빼고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 과거의 기자실에는 이 노장청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그 연조가 높은 선배들이 저런 상황이 되면 용감하게 나서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끝나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실에도 안 좋다. 연장해서 뭐 지금 11시 반인데 12시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30분 정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묻고 좀 합시다. 이거를 즉석에서 누군가 기자 중에 제안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좀 이렇게 그 1차원적인 질문들만 오고 갔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시원 검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도대체 왜 통화를 했냐. 군 사법 체계에 대해서 논의했대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말도 이게요.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왜 느닷없이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아니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의 예. 법률 스텝이죠. 보좌역인데 왜 갑자기 두 사람이 법사법 체계에 군사법 군사법 체계.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냐. 근데 실제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군사법 체계가 아니라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올려줬다. 이거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대통령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은 네. 그거는 사실상 이미 수사를 의식하고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자체가 예. 안 그러면 뭐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예. 하는데 뭘 예.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뭐 그 언급한 그 관련 아까 말씀드린 관련 부분도 사실 그냥 최혜병 특검 받기 네. 싫다는 말을 복잡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네, 예.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시원 검사를 뺐잖아요. 그리고 네. 그 자리에 이원모 전 검사를 넣었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원모 비서관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아닙니까? 재취업도 쉬워요, 이쪽은. 바로 또 대통령실에서 받아주고. 그리고 이분은 또 개인은 아니지만 부인이 그 1호기를 민간인 이원모. 신분으로 1호기 탑승을 해서 스페인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지인을 예. 탑승시킨 지인인데 뭐 어떤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아직도 규명이 안 됐어요. 규명이 안 됐죠. 예, 그런데 이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는 게 검사적 소견에서는 좀 어떠세요? 이게 아니 공직기강 비서관을
이런 하자 있는 분이 맡아도 될까요? 이 영이 설까요? 제가 근데 이제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서 그 부분은 좀 인사권자의 뭐 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심이 있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밖으로 뺀 건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무슨 연구위원인가로 빼서 논문 검색하고 논문 쓰고 있잖아요.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예. 재판에 대비해라 라고 해서 연구직으로 돌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논문 써갖고 여기저기 막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논문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 김계환 유인됐잖아요 사령관이 이번에 사령관으로. 아니야 김계환 사령관이 옆으로 빠진 거 아니야? 임성근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예,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논문 쓰고 네, 무슨 뭐 예. 현장 지휘 책임자 무슨 예, 책임자의 뭐 무슨 책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논문 찾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학급하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재판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네. 예.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도 예. 재판 대비하라고 옆으로 빼신 게 아니라 빼줬다. 예. 일단 정치적 부담을 좀 더는 측면도 예, 있을 예. 거고 분명히 눈에 너무 보이니까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나가서 재판 대비해라 네.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 대통령실이 그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맥락상 네.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원모를 복귀시킨 거 그리고 그 앞에 네.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한 거 이게 이 정권과 대통령은 변할 생각이 없구나 검찰에 대한 그립을 유지하면서 이대로 가겠구나 네. 믿을 건 검찰밖에 없구나 네. 이런 결론을 다시 재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김주현 수석을 임명한 것은 검찰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 그분이 뭐 검찰에서 법무검찰에서 뭐 고위직을 두루 지내신 분이고 네. 사실 뭐 이게 내부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분으로 성품으로 평가받으신 분이기는 합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요. 예, 뭐 그렇기는 한데 예. 일단 뭐 발탁 명분은 뭐 민심 청취였지 않습니까? 예. 그걸 뭐 굳이 검찰 고위직 출신을 가지고 무슨 민심 청취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고 예. 사실상 그 제일 중요한 임무는 그럴 겁니다. 뭐 이른바 그 기역으로 시작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기억이요? 예, 권력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기역으로 시작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예. 국정원, 국정원, 네. 감사원, 감사원, 경찰, 기무사 그러네. 다 기억자로 기억이네. 공수처도 있는. 공수처 맞다, 공수처.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건 아닐 텐데 하여간 그런 좀 그 이른바 권력 기관이라고 이렇게 예. 꼽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좀 그립을 좀 강화하겠다. 그게 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그분이 또 주로 검사들의 인사를 관장하는 검찰과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검찰과장, 검찰국장 네. 그리고 그 검찰 인사의 좀 실무 책임자 격인 법무부 차관까지 이렇게 두루 거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좀 인사통인 거죠. 네, 인사통. 인사라는 게 참 그 오묘한 것인데 네. 그 오묘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 인사가 좀 기대가 된다. 좀 지켜보자. 좀 그런 생각이 있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정수석을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관전 포인트가 조금 달랐는데 네. 과연 이거 발표를 하면서 이제 특감반을 부활할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관심사였거든요. 아, 예. 거기 용산에 앉아가지고 무슨 민심 청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외근을 해야 이게 예, 예, 좀 예. 얘기도 줄어듣고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취합을 하고 하는 예, 것인데 밖으로 도는 분들은 결국 특감반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활하는지 마는지에 네.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예. 그것도 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예. 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별감찰관도 아직 임명 뭐 그게 전혀 없고 그거 말고 제2부속실도 이제 전혀 없고 그리고 민정수석실 안에 특감반도 예, 그렇죠. 구성이 한다 만다 아무 얘기가 없고 조용히 뭐 이게 그냥- 설치했을 수도 있고 예. 뭐 아직 뭐 미정인 상태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 뭐 역대 뭐 민정수석들의 좀 이른바 잔혹사라고 할까요? 예, 그런 예, 걸 예. 보면은
사고는 특감반에서 먼저 터지거든요. 그래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좀 제일 궁금했는데 네. 언급이 없어서 좀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자 중에 국세청도 있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예, 국세청도 있네요. 진짜 기억이 세구나. 예. 일부러 이렇게 진. 그러니까 다음에는 뭘 권력기관을 만들 땐 기억자로 시작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 봐요. 취재 편의점 간판을 바꿔야겠다. 기억자로. 장윤선의 기억 취재 편의점. 편의점.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남은 이제 그 넉 달 임기 중에 뭐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 그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다 털고 가겠다. 후임에게 이 숙제를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에 표명을 했는데 과연 이원석 총장 뜻대로 될까? 이건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거. 막 웃고 계세요 지금 전직 검사님께서. 아니 그 여쭤보실 줄 알았는데요. 네, 어떨까요? 다들 요새 좀 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내분설. 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네. 사실은 좀 검찰에서는 좀 조직을 지키는 좀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 총장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네. 어쨌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후임 총장한테 좀 이 껄끄러운 거를 이렇게 놓고 튀면은 사실 네, 조금 네. 그 민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기가 그래도 내가 3달, 4달 정도는 남았으니까 그 안에 좀 웬만하면 내가 내 선에서 털고 가겠다.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게 이른바 용산과의 갈등설 네,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찰도 예. 조직을 위해서 예. 이제 들이받기 시작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좀 안 좋게 보면은 뭐 약속 대련이다. 뭐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진상은 모르죠. 뭐 그 당사자 분들만이 논의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네. 그 저는 좀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MBC만 네. 질문권을 못 얻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조금 이례적이죠. 네. 어쨌든 매체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죠. 좀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어쨌든 MBC는 조금 약간 독특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대변이 해도 되는 말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밝히셔도 됩니다. 예. 그냥 뭐 예. 추측입니다. 예. 추측인데 근데 그 이원석 총장과 예. 송경호 중앙검사장이 예. 주례회동을 하고 나서 예.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MBC 단독이에요. 아. 그게 어떻게 오. 보셨겠지만 예. 아니 저 지금 의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MBC 단독은 생각 못 그래가지고 그날 서초동에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건 무슨 시그널일까? 그리고 단독을 놓쳤잖아요. 네. 네네. 다 퇴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가죠? 예. 어쨌든 이원 뭐 주례회동에 참석한 당사자 분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 네, 거니까 준 네. 건데 예. 그 매체를 MBC를 선택했다는 거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원석 총장이나 예. 아니면 송경호 검사장이나 예. 그분이 두 분이 협의가 돼서 뭐 이게 예. 뭐 릴리즈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그걸 준 분의 마음은 예. 아 이거 진심이니까 진짜 네. 열심히 할 거니까 믿어주세요. 네.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김주현 수석이 말이죠. 그 정기 인사 말고 좀 땡겨서 할 수도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건 뭐 인사권자 마음이죠. 인사권자 마음이다. 예. 특히 그 와. 고위 간부 인사는 뭐 그게 뭐 크게 그런 걸 구애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주현 민정수석이 아까 인사통 또 뭐 기획통 기획통. 뭐 이렇게 예, 이제 흔히 예. 평가를 하잖아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예.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검찰에서 기획이라는 건 기획 수사를 예.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타겟을 잡아서 수정관실에서 나온 보고를 딱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요거 자 이제부터 헌팅이 시작된다 아, 이런 거잖아요. 이게 소위 기획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하던 역할이고. 근데 기획통은 보통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네. 이게 주로 이렇게 법무 행정에 능하다 뭐 그런 뜻으로도 네. 예, 그렇게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이원석, 송경호, 한동훈이 한 팀이다. 그리고 박성재, 김주현, 윤석열이 한 팀이다.
그래서 3대 3인데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제 뭐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실상 손절각이잖아요. 3대 3이 아니라 권력의 크기로 보면 30대 3이구만. 뭐 3대사 뭐 족구 하나요? 권력의 네, 크기로.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정치인으로 어제 딱 규정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그리고 이례적으로 2번이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가 어제 기자들 사이에선 돌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하고 연분이 깊은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더라. 아, 그러니까 질문을 요청받았다. 요청받았다라는 설이 이 설입니다. 고발하지 마세요. 설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도는데 어쨌든 싹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법조 기자들 해석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유사한 얘기는 제법 듣고 있는데 예. 뭐 지켜보시죠. 아 너무 이규현 그 대변인이 앞으로 재밌는 특종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변화할 뜻이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조국 혁신당은 이런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원내 대책은 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또 당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싸울 계획이신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따박따박 우리 박은정 당선인의 말에 따르면 네. 매일매일 정밀 타격하겠다. 매일매일 정밀 타격하겠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1호 법안 내지는 1호 법안 패키지,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이 우리 당의 당론 1호 법안입니다. 네. 각 의원들도 1호 법안이 있는 것이고 네. 제일 처음 내는 법안이 있는 거고 예. 당론으로 발의하는 1호 법안도 있기 마련인데요. 네. 그냥 그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어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한 패키지.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규현 대변인이 예. 그 TF 부위원장으로 TF 팀장 위원장은 누구예요? 박은정 위원장이시고, 당선인이고 예. 그다음에 부위원장이시거든요. 부위원장. 예. 그래서 법률안 한동훈 특검법부터 시작을 해서 예. 법률안을 검토하고 계세요. 예. 예. 3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최강팀이네요. 거기 최강팀. 뭐 김형현 전 법제처장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진짜 법조는 막강 파워네요. 근데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보안이고요. 이제 차차 예. 하나씩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출연하셔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직 검사시니까 제가 이것도 하나 또 여쭤볼게요. 다른 사건도 많은데 유독 왜 명품백만 딱 수사하겠다고 이원석 총장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뭐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양평도로도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고 그 밖에 사실은 최재형 목사에 따르면 아니 나만 준 게 아니고요. 내 뒤에 줄 섰다. 줄 선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누구 어떤 총장이 뭐 1,000만 원대 분재가 뭐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이것도 있고 총장 시절에도 덮어놓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럼 그것도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뭐 비슷한 얘기 많이 듣고 뭐 네. 심지어 뭐 제보 비슷한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 제보 많이 들어와요? 비밀입니다. 예. 좀 여러 가지 좀 고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추미애 야관 시절에 검찰총장의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일단 약간 박탈이 됐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복구를 안 시켜줬어요. 좀 희한하죠. 바로 네. 한동훈 장관이니까 그냥 그 원래 하던 대로 해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네. 복구를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도 썩 지휘권이 없는 겁니다. 희한하게 총장인데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구나. 그 이른바 그 무슨 명품백,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 지휘권이 있으니까. 예. 그거를 갖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관으로 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건까지 같이 지휘도 하고 뭐 상의도 하고 약간 뭐 그런 식의 예.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은 되고요. 예. 그래도 뭐 그 제한 없이 열심히 하겠다 그런 거를 뭐 여러 뭐 방식으로 계속 표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또 이게 총장이 한번 또 이렇게 요건 수사해도 돼 적극적으로 해도 돼라고 이게 시그널을 주면 네. 또 검사들이 예. 훌륭해서 또 열심히 합니다. 훌륭해서. 예. 근데 임기가 넉 달밖에 안 남아서 대체로 이제 검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김주현 수석에게 줄 서게 돼 있다. 왜냐하면 나의 인사권은 김주현 수석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원석 총장보다는 김주현 수석 말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분석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가끔은 또 우직한 검사들도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네. 네. 김주현 아직 수석이 인사통이라니까요. 인사통, 예,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인사 상황판을 붙여놓고 전국 지도 놓고 막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사통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그 검찰 인사권을 매개로 해서 네. 다시 한번 강하게 검찰의 그립감을 높이려고 네. 그걸 통해서 향후 3년을 끌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변에 네. 저 예. 단전 아래 그리고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방향은 잘 모르겠다. 무정부주의자인 것 같다. 나머지는.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희한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이제 저희들이 그렇죠. 알게 예, 돼서요. 장시호 녹취록도 충격적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피의자하고 검사가 뭐 어떤 숙소를 따로 얻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이랬던 일이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세상에 수원지검의 그 검사 조사받으러 간 그 피고인들이 모여서 연어회와 소주를 먹었다. 그리고 소위 세미나라는 형식으로 입을 맞추기를 했다. 말 맞추기를 했다. 그리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 한명수 모해이증 사건을 보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저도 마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직도 마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검찰 개혁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데 매우 혼란스러운데 전직 검사시기도 하시고 최근 인터뷰에서 검사를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좀 뭐 방금 뭐 거론해 주신 뭐 사례들을 보면 저는 뭐 소위 보답할 수밖에는 없는데 네. 또 기시간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검사도 뭐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월급쟁이 공무원이고 네.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인데 조금 워낙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도 숙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공무원답지 못한 처신도 많고 가끔 뭐 검찰 개혁하면 뭐 집단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물론 뭐 교직원 그런 분들은 집단 행동하면 막 처벌받고 막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검사가 집단 행동했는데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언론에서는 되게 대서특필하죠. 의로운 검사 뭐 맞아요. 나섰다 뭐 예, 거의 뭐그 예. 수준으로 지금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검사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사도 이제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보람을 찾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왜 평범한 검사였는데 네. 어쩌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이런 사건이 김학의 예.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그냥 검사 조직 검찰 안에서 엘리트 검사로 잘 성장했을 분인데 제가 좀 상사의 말을 좀 안 듣는다는 평가가 있어서 뭐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국혁신당에 와 있는 많은 분들이 네. 가만히 뒀으면 네. 검사 생활하고 계셨을 그렇겠죠. 거고 박은정 검사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예. 조국 대표는 그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을 교수님하고 것이고 계셨겠죠. 그렇죠. 저는 MBC에서 방송하고 앵커 있었을 하셨을 거예요. 것이고 예.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람을 투사로 만드냐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들을 전부 투사로 만들어서 정치판으로 끌어내고 있다. 근데 이제는 국민들을 다 광장으로 끌어낼 판입니다. 예, 이 정도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건 뭐냐면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 역풍이 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선거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렇죠. 이런 오만한 야당하고 역풍이 불어야 돼요. 맞아요. 예. 안 불잖아요. 순풍이 불잖아. 오히려. 예. 아니 어떤 분은 석 달도 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본인과 그 주변을 둘러싼 분들만 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겨레 성한용 기자 어떤 얘기했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는 파토다.
무효다. 무효다. 이걸 선언한 게 지난 총선의 민이다. 그러니까 선거 다시 해. 예, 뭐 이런 차원의 의미로 준엄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제 오후에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소문이 대통령이 또 격노하셨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반응이 안 좋아서. 아. 예, 그래가지고 참모 교체설이 또 돌았어요. 근데 뭐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것은 교체설은 없고 시민사회 수석의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내정했고 오늘 오전 중에 인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또 내려와서 인선할 텐데 이때 또 질문권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놓치지 말고 어제 못한 그런 질문들 계속 이어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본인만 바뀌면 되는데 안 바뀌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재벌에 한 명, 예, 예.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한 명. 예,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본인만 안 바뀌고 예. 그냥 잠깐 숨었다가 또 이야기했다가 숨었다 이야기했다 그러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어제 나온 맥락을 이렇게 쭉 들여다 보면 역시 대통령은 바뀔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냐 오히려 격분하고 계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 네이버 라인 사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경제 쪽에서 굉장히 뜨거운 쟁점인데 어제 질문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 일본하고의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이혜민 당선인이 주로 이제 네이버 쪽하고 네. 또 네이버 라인 네. 야후 쪽하고 라인 플러스 쪽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개발자들하고 쭉 연락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뭐 몇몇 분들 네, 그쪽에서 계셨던 분들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에도 있고 구글에도 있고 했던 분인데 이 일본만 지금 보여서 그렇지. 네. 또 조선일보가 격분해주는 덕분에 네. 조금 널리 알려져서 네, 그렇지. 사실은 IRA법, IRA 네, 미국이랑 네, 네. 관계에서 자동차 반도체 가서 네. 약속한 거 미국이 약속한 거 제대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벌써 몇 년째 대한민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은 뭐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를 떠나서 네. 부모 없는 고아처럼 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네이버에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별로 놀랍지 않았대. 일본에서도 똑같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나 반도체 업계가 당했던 일을 네. 중국에서 당했던 일을 네. 일본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글로벌 호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심기경호만 하고 있잖아요. 외교부가 예. 뭐 참 조선일보 이렇게 숙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숙독을 해보면 그 일본 대사 한국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일본 그 라인 야후 네. 그쪽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일본 총무성에서 네. 한국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라. 하고 싶다. 예. 얘기를 하고 싶다가 얘기를 해라라고 네. 총무성이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언론도 섭외해주고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어느 소위 나라 말하는 이적행위 아닌가요? 이적행위. 아 검사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는 이적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군요. 예. 아, 농담입니다. 네. 아니 뭐 일본은 적이 아닙니다. 일본 그 저쪽의 이야기에 네. 따르면 저도 뭐 일본을 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교부 관계자 이름으로 며칠 전에 한 달쯤 전인가 네. 아니다 한 2, 3주 전인가 그 얘기 나왔잖아요. 여권 없애겠다. 맞아요. 예. 가치와 정체성을 가치를 공유하고 예, 있는 예. 국가이기 때문에 여권을 없애서 아니 그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독도 방문했다고 일본이 항의하고 있잖아요. 네. 남의 나라 땅 밟았다고. 근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독도에 갑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요? 일요일 월요일 13일에 갑니다. 13일? 예. 아 같이 가세요? 이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극소수의
선택된 분들만 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가고는 싶은데 네. 어쨌든 이게 뭐 같이 가실까요? 저희도 라이브 하러 가야 되겠다. 독도 라이브. 아니 가려면은 근데 지금은 관광객들도 많이 봤나? 전에 갈 때는 네. 예. 해경 등등의 이 네. 절차를 밟아야 돼가지고 아무나 못 가요? 네, 아무나 못 가더라고요. 저희가 저 생중계 장비를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생중계를 좀 하시면 좋겠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생중계 장비를 드리고 실제로 생중계가 가능한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독도 라이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라이브는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게 되면 취재 편의점이 전 세계 최초로 독도 자, 그 라이브. 직원분들 얼굴이 급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급 어두워지고 계십니다. 아니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예,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을까?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다를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2년 동안 보여준 성적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냥 정말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에 친구들 많잖아요. 검사 친구들. 동료들도 많고. 뭐 좀 있습니다. 예. 예. 윤석열 정부 대통령 찍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야 뭐 비밀 투표니까요. 주로 어떤 평가 좀 합니까? 2년 지나간 이 와중에 현직 검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검사 출신이니까 조금 자랑스럽게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하고 있나요? 이건 대단히 좀 어려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제 좀 있으면 검찰청이 아니라 기소청에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기소청으로. 예. 공소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예. 이름은 뭐 특정이 되지 예. 않았습니다만 예. 마음이 대단히 신경이 복잡하겠죠. 그리고 뭐 어제 뭐 대통령 뭐 담화 뭐 기자회견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총선의 결과가 얘기하는 게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깊을 것 같고 특히 뭐 좀 이른바 회자되는 사건을 맡고 있는 네. 검사들은 진짜 복잡하겠다. 도망가고 싶겠죠. 피하고 싶은.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아까 뭐 김주현 네. 민정수석 주도로 해서 뭐 새로운 방식 인사안이 좀 짜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뭐 가능성 얘기도 있었지만은 네. 뭐 검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인사권자를 볼 수도 있지만 총선 민심을 보고 읽고서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반듯하게 처신할 수 있는가 그걸 네.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옛날 스타일대로 그냥 권력에 아첨하고 줄 서고 이걸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국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법야 192석이기 때문에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기소청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 상황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신장식 대변인은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예방하러 가시네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방을 하러 오시는 예방을 거죠. 하러 오시는 건가? 예방을 맞이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황운하 원대 저 그다음에 정춘생 원내수석 원내수석 이렇게 셋이 맞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특검법 공조 요청하나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특검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요. 어느 특검 순서를 정해볼까요? 다 특검. 순서를 좀 정해주세요. 일단 최혜병 특검 저희들이 말씀드릴 거는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은 우리는 그 현역 21대 국회의원은 황운하 의원 한 분이시기 때문에 황운하 의원이야 뭐 전격적으로 이 최혜병 특검 재의결이 있어서 여기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조 방안, 특검 플러스 알파죠. 그거는 뭐 재정법도 있을 수 있고 뭐 개정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22대 국회에서의
공조, 네. 개혁 공조, 입법 공조, 또 네. 의정 활동 공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예.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개원하고 6개월 안에 네. 네, 어쨌든 검찰 개혁, 뭐 기소청 수사청 분리하는 문제 등까지 이제 논의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집회하지 않습니까? 최혜병 집회요. 예, 최혜병 집회. 조국혁신당 나갑니까? 저희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아, 총동원요. 예. 그래서 다 나오시는군요. 뭐 불가피한 분들 외에는 뭐 예. 네. 전원 참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총동원령입니다. 저희도 또 현장에서 직원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계십니다. 예, 예,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현장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두 분 같이 나오시면 더 좋겠는데 일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